the game again. 휴대폰 다 집어드시고요. 몇 가지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타임에서 이제 뭐 수투나 적통 들은 학생들의 얘기를 들었겠지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 이제 숙제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 뭐 그런 출결 관련돼가지고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수업 관련돼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숙제 관련돼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일단 숙제를 미행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숙제를 해오지 않으면은 일단은 1차 경고가 들어가고요. 1차 경고는 그냥 여러분들 부모님께 문자 전송입니다. 문자 전송으로 가고요. 그리고 나가지고 또 미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2차 때는요, 상당부 이후에 이제 다른 반으로 이제 전반, 혹은 이제 학생 같은 경우에 전반할 데가 없으면 학원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그러니까 여러분 숙제를 꼭 해오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이런 입장에서 생각을 하자고요. 뭐냐면은, 제가 숙제를 안 해오는 학생들은 계속 숙제 검사하고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도 하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하나라도 더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저를 동조하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뭐야, 뭐 이래, 비인간적이야.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좀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에 숙제를 못했어. 그럴 경우에는 그날 남아서 다 마무리하고 가는 거는 제가 용인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거를 또 이제 너무 활용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숙제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숙제를 했다라는 것은 문제를 다 풀고요.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틀렸다 이렇게 돼 있으면 해설을 보고 틀린 거를 고쳐 오는 것까지가 숙제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1차 오답이 이제 마무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수업에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생긴 오답 노트, 오답지를 드릴 거예요. 이렇게 생긴 오답지를 이제 나눠드릴 겁니다. 그럼 오답지를 나눠드리면 요날 문제 풀면서 틀렸던 거를 오답지에다가 다시 번호를 쓰고 다시 푸셔야 돼. 그러면 2번 푸는 거죠. 3번 푸는 거지. 처음 풀었지, 1차 오답 했지, 2차 오답 여기를 하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시간에 이거를 또 제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한 번 나간 숙제의 마지막 검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다다음 시간에 마지막 검사가 되는 거죠. 그치? 그 다음 시간에 오답지를 제출을 하는 거고, 받아가는 거고, 그 다음 시간에 오답지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오답지를 제출하시면요, 이름 쓰고, 교재 번호를 쓰고 제출해 주시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 개인별 파일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쭉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이제 매월 한 2주차 때쯤에 저희 이제 이거 오답지 만드는 알바 공간이 있어요. 그쪽에 자료를 보내면 걔네들이 이제 다 이렇게 정리하고 타이핑해가지고 이제 개인별 오답지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개인별 오답지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집으로 배달되시 놓고요. 학원에서 나눠주죠. 마지막 주 숙제가 되는 거예요. 매월 마지막 주 숙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한 문제, 취약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총 몇 번 풉니까? 한 번 풀고 틀렸죠. 1차 오답했죠. 2차 오답했죠. 그리고 한 달 마무리하죠. 총 4회 풀면서 이거를 최대한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장기 기억시키는 요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숙제가 미이행되면요, 제 수업에서는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숙제를 못할 것 같으면 환불해 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결 관련돼 가지고는요, 요거는 저희 이제 연구소 그 회의를 하면서 그 감론을박이 좀 심하게 됐었던 거예요. 그 수업 시작 후 5분 이후에 시간 장치를 달고 수업 출입문을 잠그자. 너무하지 않냐? 왜 너무하냐? 5분 이후에 들어오면 다른 애들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냐? 에이, 그렇게 뭐 또 피해를 주냐? 그래가지고 정말 정말 싸우기 직전까지 갔었어요. 하여튼 뭐 결론은 뭐냐면은 잘 좀 하자. 지각하지 마시고요. 결석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뭐 그런 하여튼 좀 잘 좀 합시다 이거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결석을 이 낙태관 같은 경우는 결석이 많이 없죠. 결석률이 거의 없다고 보면 여태까지 그랬으니까 뭐 크게 이제 걱정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거 잘 하시고요. 그리고 수업 관련돼 가지고 이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이 강의의 모든 강의는
동영상 촬영이 되어서 선생님 카페에 다 업로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의 그 책 제목별로 이렇게 해서 다시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보기 할 수 있으니까요. 거기서 이제 복습하셔도 되고, 아니면 좀 결석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보고 다음 시간에 들어오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활용을 하시고요. 네이버에서 이제 수학이 아침 서영규 치면 이제, 제 카페가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혹시 뭐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용호야. 머리 멋있다, 야. 어떻게 잘라달라고 해야 돼? 그냥 쳐달라고 했더니 쳐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쳐졌어. 자, 기백 들어갈 겁니다. 기백을 들어갈 건데요. 여러분들 기백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지금 이제 기백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예. 상당히 좀 있더라고. 예. 떨리네요. 어떻게 단기간에 확 끌어올릴지. 일단은 여러분들 기백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죠. 1차 변환이 첫 번째 단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원이 2차 곡선이죠. 세 번째 단원이 이제 공간이에요. 공간 안에 공간 도형, 공간 좌표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뭐가 되냐면 벡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크게 이제 네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개연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연성을 살펴보자면요, 1차 변환하고 나머지하고 크게 개연성이 많지가 않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 연속과 미분과의 관계 정도로 끈끈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럼 2차 곡선하고 이 공간하고 벡터도요, 그렇게 끈끈하지가 않아.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억지로 갖다 붙여놓은 그런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2차 곡선이 왜 없어서는 안 되냐면은, 포물선, 타원, 쌍곡선이라는 이 기하적 특징이 좀 독특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 좀 고급 수학이기 때문에 이게. 네, 그 다음에 이제 얘네인데, 얘네는요, 굉장히 끈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밑에 학년부터는요, 기하 벡터가 바뀌었습니다. 일단 행렬을 안 배우기 때문에 1차 변환은 없어졌고요. 2차 곡선하고 요거 있죠? 요게 단어는 어떻게 돼? 평면 벡터, 공간 벡터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들어놔. 제가 수업에 써먹어야 되니까. 평면 벡터, 공간 벡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쌤! 왜? 여기는 공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 일로 드러나는 거야. 그 벡터가 이제 원래 이제 벡터가 이제 평면 벡터가 있고 공간 벡터 방정식 그런 게 또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나눠져가지고 평면 쪽은 이렇게 빼버리고 공간 쪽은 일로 집어넣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뭐냐면 이제 기하 벡터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 그러면 이제 마치 적분과 통계처럼 2차 곡선과 벡터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다. 자,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요 구성 원리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십니다. 벡터 풀다 보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계속 얘기를 하시겠지만요. 이게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 눈에 싹 보이는 문제가 있잖아. 그건 쉬운 문제들이고 어렵게 꼬아내면요. 이게 쉽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하 벡터에 대한 공부 학습법은요. 여러분들이 그림은 정말 그림 많이 그려오셔야 돼요. 직육면체 많이 그리세요. 포물선, 쌍곡선, 타원 이것도요. 그림을 많이 그려보셔야 됩니다. 많이 그리는 사람이 빨리 보여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빨리빨리 해답 보고 풀지 마세요. 해답 웬만하면 보지 마시고요. 끝까지 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계속 추궁을 해서 끌어내버려요. 바깥으로.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기법! 그러면 이제 해설을 좀 참조를 하시는 거야. 알겠죠? 최대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는 게 좀 효과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내 교재 들으셨나? 아니죠? 어디 피시냐면요. 30, 20, 26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늘 2차 곡선 들어갑니다. 여기 들고, 그치? 2차 곡선을 들어갈 건데요. 2차 곡선은 단순하게 그냥 포물선 배우고, 타원 배우고, 쌍곡선 배우고 이렇게 끝나진 않을 거예요. 잠깐만, 이름을 한번 좀 물어봐야겠다. 은소리. 이름이
김민희. 학교는? 승진 김민희. 아까 네 친구가 민희 뭐 이렇게 네가 김민희. 그다음에 현영이. What's your name? 안경민. 예. 소니. 은비. 예은이. 예원이네. 네. 예. 김하영 학생 아까 제가 네. 고향 외고 예. 스스로 자기 저기 복사하기 왼쪽에 왼쪽 복사입니다. 최유리? 학생? 아니에요? 태원? 비슷한 건데? 여기 3인방 어려 보이는 됐죠? 지금 아영아 지금 일단 뭐 아영? 화영 지금 수업 관련돼가지고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쫙 지금 설명했는데 그거 이제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따로 얘기를 해줄게요. 그리고 지금 교재가 지금 인원이 오버가 돼가지고 교재가 지금 오늘 지금 지급이 못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오늘은 미안한데 선생님이 프린트를 좀 나눠주고 선생님이 바로 이제 교재를 좀 지급해주고. 교재비 5,000원입니다. 오늘 프린트 받는 사람들은 교재비 안 받을게 내가. 공짜로 교재 지급. 떼잡았어. 엄마한테 돈 달라고. 그러면 안 돼. 알았어? 자,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2차 곡선을 들어갈 건데요. 2차 곡선을 단순하게 그냥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형태로 들어가지 않고 조금 우리가 좀 심화스럽게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곡선이라는 것은요. 처음에 2차 곡선이라는 표현이 없었어요.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면은 원뿔곡선이라는 것으로 처음에 이제 명칭이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옛날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있던 그 시대 알죠? 네? 그 시대 때 이제 어떤 수학자가 있는데 메나이트모스라고 그 수학자가 처음 구안한 겁니다. 이렇게 생긴 이 교재에 있죠? 이렇게 생긴 마치 모래시계 같이 생긴 놈이 있어요. 자, 이렇게 추처럼 생긴 게 서로 꼭지점에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이놈을 자르는 방식에 따라 휘어져 있는 곡선 모양이 총 4가지 모양이 나오더라라는 거야. 첫 번째는 어떻게 자르냐? 바로 이렇게 자르십니다. 평면을 이렇게 자르시면요. 생각을 해봐, 상상을 해봐. 이렇게 자라서 위에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겠어? 동그란 놈이 나오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서클. 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이렇게 생긴 이 놈을요. 이번에 어떻게 자릅니까?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자르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왜 바게트 이렇게 비스듬하게 자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타원처럼 나오죠? 예, 그래서 얘를 이제 타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엘립스. 타원. 이런 게 나온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이 원추곡선, 원뿔곡선 이놈을 이번에 어떻게 자르냐면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얘하고 평행되게 이렇게 자르세요. 평행되게 이렇게 잘라.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요. 얘 둘과 얘와의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바닥을 뚫고 나가진 않았어. 근데 얘는 뭐냐면 바닥을 뚫고 나갔어.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단면이 이런 단면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야.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포물선이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포물선, 파라볼라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포물선.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원추곡선은 이제 뭡니까? 쌍곡선이 되겠네요. 쌍곡선은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은 밑면과 수직이 되게끔 평면으로 이렇게 잘라주십니다. 그러면 아까는 바닥이 왜 밑에서만 바닥을 뚫고 나갔는데 이번에는 밑에서도 뚫리고 위에서도 뚫립니다. 이렇게 수직이 되게끔 이제 뚫고 나가.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는 놈, 이렇게 되는 놈,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생기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은 쌍곡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이퍼볼라. 쌍곡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의 각도를 우리가 두 가지를 지금 선생님이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데 어떤 각도를 잡을 거냐면 세타라는 각도하고 파이라는 각도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타라는 각도를 뭘 세타라는 각도로 잡을 거냐면 얘를 모선과 밑면 사이의 각 이렇게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요렇게 보조선을 그어주면 얘가 세타 이렇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그치? 자, 다음에 파이를 어떤 것을 파이라고 할 거냐면요. 얘는요, 요 평면이 있죠. 요 면, 요 다른 단면과 밑면 사이의 관계. 이걸 파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네 가지 원추곡선 모양에서 파이와 세타 이 둘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 세타가 모선과 밑면 사이의 각도인데, 얘는 뭐 세타가 얘도 세타가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세타는 상수입니다. 상수.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세타와 파이의 상관관계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얘 첫 번째 특징 파이가 얼마예요? 파이가 얼마야? 그냥 묻지요. 파이가 얼마야? 파이 다른 단면과 밑면 사이의 각도. 단면과 이 다른 단면이야? 이렇게 돼 있잖아. 파이가 얼마야? 0. 그렇지. 얘는 지금 파이가 0일 때가 바로 뭐가 된다? 원이 된다는 거예요. 파이가 0일 때 원이 되는 거야. 알겠지? 나중에 이제 논술할 때 도움되라고 정리를 해주는 거야. 네, 잘 해주세요. 에이씨, 뭐 저렇게까지 시험 나오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다음 타원 보세요. 타원입니다. 파이가 뭐야 지금? 파이 보조선 이렇게 하나 그어주시면은 얘가 지금 파이가 되는 거잖아. 맞죠? 파이가 커, 세타가 커? 세타가 큽니다. 아, 얘는 파이하고 세타가의 관계에서 세타가 더 크다? 아, 세타가 더 크면 무슨 상태가 된다? 타원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렇지? 자, 이건 뭐예요? 요거 파이가 어디 있어? 여기 지금 파이지, 여기 지금 얘가 지금 같잖아. 아, 얘는 지금 세타하고 파이하고 어떨 때? 같을 때 바로 뭐가 된다? 바로 포물선 상태가 된다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볼게요. 요거 지금 세워졌어. 그러면 요게 뭐야? 파이가 지금 수직 상태잖아. 아, 파이가 지금 얼마일 때? 파이가 2분의 파이일 때, 요때가 바로 뭐가 되냐? 쌍곡선이 생기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해 갔어? 알겠어요. 예. 아시겠죠? 예. 자, 이제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2차 곡선을 들어가고 이제 쭉쭉 나가서 공간 도형, 벡터까지 갈 건데, 지금 여기는 뭐냐면 전적으로 도형을 공부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도형을 공부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뭐라 했어요? 직접 그려보고 따라해보고 이걸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 원리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기출문제의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포물선 문제 한 번이라도 기백 봤던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포물선, 타원, 쌍곡선 문제가 마치 함수 문제처럼 막 x하고 y하고 나오고 막 이런 식풀이 하는 것 같잖아. 아니에요. 문제를 분석해보잖아요. 전부 다 그들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포물선의 정의, 타원의 정의, 쌍곡선의 정의, 그런 걸 물어보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도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체득을 해주시기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살펴본 것이 원타원 포물선 쌍곡선을 원뿔곡선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고요. 그럼 이제 대수적인 표현인 ax 제곱 플러스 by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y 플러스 2 이퀄 0 이런 구조 있죠. 음함수 형태로 나타내져 있는 이 상황에서 a, b, c, d의 값의 상관관계에 따라 원타원 쌍곡선 포물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한번 또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2차 곡선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원뿔곡선 이후에 이제 이게 이름이 바뀌죠. 뭐라고 표현하면 2차 곡선이라는 걸 이제 표현합니다. 그럼 얘는 언제 생겼겠습니까? XY가 나왔다는 건 일단 르네상스 시대 이후이다. 데카르트가 고안한 그 평면좌표 이후에 이렇게 이제 식이 발전이 됐겠죠. 그럼 이거를 뭐냐면은 얘들의 점들의 자취방정식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보자. 원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원이 된다는 것은 A하고 B가 같으면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자. 원의 방정식,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1, 뭐 이런 게 원의 방정식이었죠. 그러니까 a하고 b의 값이 같으면 뭐 원의 방정식이겠죠. 아 선생님 이런 것도 원의 방정식이에요. 이런 거 본 적 없는데요? 뭐야 나눠주면 되잖아 똑같이. 그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에 포물선 한번 볼까요? 자 포물선은요 우리가 오늘 이제 배울 건데 포물선은 휘도가 생기는 거야. 한쪽으로 휘도가 생겨요. 타원처럼 회곡선이 아닙니다. 회곡선이 됐다는 건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원도 회곡선이죠. 타원도 회곡선이에요. 곧 어딘가를 기점으로 해서 위아래 대칭이든가 좌우의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야.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절대값으로 표현하거나 근데 절대값으로 표현해주면은 딱딱한 직선 모양이 생기겠지. 둥그런 모양이니까 2차식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절대값 같이. 알겠죠? 자, 그래서 원이나 타원 같은 경우는요, 2차항들이 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회곡선이 아니라 개곡선이 되잖아?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의 2차항이 사라져야만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포물선은 어떻게 되냐? A가 0이거나, 그렇지? A가 0, B는 0이 아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겠어? 또는 A는 0이 아닌, B는 0. 이렇게 되거나 이럴 때 바로 뭐가 된다? 포물선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CD 이 값은 상관이 없어요. 자, 다음 세 번째. 타원은 회곡선이라고 했죠? 근데 보자. 이거 지금 찐빵이야 지금. 찌그러졌어.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휘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휘도가. 휘어지는 감기는 이 속도가 다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원처럼 골고루 로테이션 되는 이런 이제 스타일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원 같은 경우는 이 돌고 도는 휘도를 책임지는 2차항의 개수의 본질적 값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A하고 B의 값이 같지가 않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A하고 B의 부호가 어떻게 되냐면은 같으면서 값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같으면서. 알겠죠? 그러면 A하고 B의 부호가 다음 쌍곡선으로 바로 넘어갈 건데요. 쌍곡선이 독특하죠? 개곡선이에요. 근데 두 개야. 무슨 얘기 알겠어? 대표적인 게 뭐야?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이것이 뭡니까?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죠. 그치? 이거 이퀄이 0하면 이거 쌍곡선 아니다. 이게 지금 뭐 직선 두 개로 표현된 거죠. 뭐 이런 것처럼 2차항이 x도 y도 다 살아있어야 도형 두 개가 생겨나는 거야. 그러니까 포물선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알겠죠? 본질적으로 포물선하고는 좀 다른 도형이야. 그것도 쌍곡선 할 때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쌍곡선도 2차항이 다 살아있어야 돼. 그래서 A, B가 둘 다 0이 되면 안 돼. 하지만 얘네들은 휘도 자체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휘도가 생기면서 지향점이 극과 극을 달려요. 그래서 A하고 B의 부호가 같지가 않아요. 0보다 작다. 그리고 A하고 B의 부호가 같지가 않으니까 당연히 이건 뭐 같지 않아야 된다는 조건을 달 필요가 없는 거죠. 그치? 이렇게 해서 A, B, C, D, E의 미정계수로 표현된 2차 곡선에서 원, 포물선, 타원, 쌍곡선이 되려면 각각 A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요렇게 된 걸로 정리를 한번 해본 거예요. 요거는 이제 뭐 이거는 내신 시험에 절대 나올 일은 없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고 나중에 논술할 때 또 이제 또 뭐 사용이 많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이거는 그런 거 나와요 좀 시험 문제가 가끔 나와. 알겠지? 다 됐음? 질문 안 해? 질문 막 나오면 막 그래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 네, 그렇지. 뭐. 원은요. 0이 되면 안 되죠. 0이 되면 그래. 미안해. 이런 거 말고 다른 거. 아니, 반지름. 반지름? 그래. 그래. 반지름 0이 되면 안 된다. 일단은 A하고 B의 부호만 지금 봤을 때. 또. 저기도 궁금한 거 없어요? 원추곡선에서? 작년 우리 고3 이과 애들은 질문 허벌나는데 그 형이 제일 과기대가 걔들 질문 좀 짜증나게 많이 했어. 이런 거 질문 안 해? 쌤! 이렇게 되면 포물선 안 돼요? 이런 거 질문 안 해? 왜 얘랑 평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너무 심했다. 이렇게 되면 포물선 안 돼요? 이게 지금 뭐냐면요. 그렇지. 우리는 굉장히 큰 원축 곡선을 우리가 제한된 공간 안에서, 그 평면 안에서 너희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내가 그려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조금 축약시켜 놓은 거야. 이렇게 평행하지 않으면요, 결국 위에서 또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거야. 아시겠지? 됐습니까?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포물선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찬이 있었구나. 편식이는? 봤어? 네. 1차 곡선 1차 곡선이요? 1차, 일단은 언어적 정의로 보자면은, 직선하고 곡선의 상관관계는, 포함집합이 맞아요. 이게 부분집합입니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도 곡선이라고 표현하는 건 맞는데, 1차 곡선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뭐냐면, 1차식이야. 직선의 관계.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거기서 이제 다 한 겁니다. 됐습니까? 지금 그러면 그렇게 비스듬하게 한 것도 쌍곡선이라고 말해요? 아니요. 쌍곡선은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가는 거. 그냥 그거는 별말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이 네 가지 영역 안에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가고 여기는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은 쌍곡선은 휘어짐이 똑같아. 근데 하나는 이렇게 되고 하나는 이렇게 되고 이런 게 나와. 그렇게 되면. 이 네 가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까지 배우게? 쉽지 않은데. 자, 이제 포물선이죠. 우리 교재 26페이지 포물선의 정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밑줄 주시냐면요. 한 정점 F와 F를 지나지 않는 한 정직선, 이 정직한이에요. 정직선 L. F와 직선 L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 P의 좌측 포물선. 이 뭔 소리냐면요. 한 정점 F가 있어요. 그치? 그리고 얘를 지나지 않는 어떤 정직선이 있어. 그러면 얘가 있고 이렇게 정직선이 있어도 되는 거야.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이렇게 생겨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생겨도 되고 그건 상관이 없어. 근데 일단은 이걸 우리가 해석학처럼 정리를 해서 풀으려면 좌표평면 위에 올려야겠죠. 그럼 우리가 사용하기 편한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요놈 이렇게 지금 이렇게 똑바로 지금 그려놓은 거야. 얘가 한 점 F, 정점. 그리고 얘가 정직선 L. 정해져 있는 직선이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에 어떤 점이 있는데 이 직선에 내린 수선들이 되게 많겠지. 엄청나게 많을 거야, 수선들이. 그걸 뜨문뜨문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었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중에 하나를 이제 샘플링을 딱 뽑아내. 예를 들어서 이 직선에 있는 점들 중에 여기까지 거리하고 여기까지 거리하고 같은 점을 찾아내는 거야. 그럼 그 점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자, 대략 어디쯤 되겠어? 한 요쯤 되겠네? 그러면 요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아지는 유일한 점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해갔어요? 그 중에 또 있다가 여기서 샘플링을 하나 또 뽑아내도록 하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 요쯤 되겠죠? 그래서 요 길이하고 이번에는 이 길이하고 같게 되는 이 점 이렇게 있다는 거야. 자,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요쯤 있으려나요? 그래서 이 길이하고 또 같은 요 유일한 점이 하나 있죠. 요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요쯤 있을까요? 요거하고 요 길이가 같은. 그래서 그 점들을 싹 연결을 했더니 이런 이제 도형이 나왔다는 거야. 이게 지금 포물선의 정의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꼭 좌표평면에서 시작했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야, 시작은. 좌표평면에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정의적으로 보자면 좌표가 필요 없어요, 지금. 그럼 얘를 이제 좌표화시켜서 우리가 해석을 하려다 보니 제일 편안한 게 뭡니까? 잠깐. 그러면 이게 이렇다라는 거야. 그럼 그 수많은 것 중에 이 정직선이라는 수직이면서 요 아까 정점 지나는 이 파란색 점이, 이 직선이 있으면 이 점이 입각하는 점이 이거고 당연히 지금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지금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걸
접점이라고 하고 이걸 정지성이라고 하고 지금 여기가 지금 이 포물선에서 가장 저쪽으로 돌출해 있는 지점이라는 거야. 그러면 돌출해 있는 저기를 우리가 마치 접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뭘 만드는 거냐면 바로 이렇게 접선을 그어요. 그리고 나서 이놈을 뭐라고 해? Y축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파란색 줄이 있죠. 이걸 X축이라고 해버린 거야. 이게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포물선에서 보이는 그 정의에서 처음 나타나는 이제 이 좌표평면 위에서 정의를 드렸잖아. 그게 이제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겁니다. 이해하셨죠? 정의는 좌표에서 정의된 게 아니야. 좌표는 우리가 편안하게 써먹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려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단순하게 지금 얘기한 거 같죠? 여러분들 수능 기출들이 이걸 이용해서 나오는 수능 기출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좌표에 올렸으니까 이걸 우리가 수식화해서 만들어야겠죠. F라는 점을 내가 P,0이라고 한번 해보자면 이 정직선은 뭐가 되겠어요? 얘는 지금 X 이퀄 뭐야? 마이너스 P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취의 방정식이니까 이놈을 우리가 대략 P라고 하자면 얘를 변수로 잡으셔야겠네요. 그치? 지금 뭐? 얘를 변수 잡아야겠지. 그러면 얘 정의에 의하자면 이 변수의 X좌표에서 X 이퀄 마이너스 P까지 거리가 이 점에서 초점까지 거리와 같다. 그게 정의잖아. 그러면 이제 자 여기를 H라고 여기를 F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PH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절대값 X 마이너스 B 이게 지금 PH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PF의 길이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PF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 거리니까 루트 X 마이너스 P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0 곧 Y의 제곱 이게 지금 PF가 되는 거죠. 그럼 양변을 이제 제곱하는 거야. 이거 두 개가 같다니까. 이 길이 같다. 그 제곱을 해주면 얘가 PH 길이 제곱은 PF 길이의 제곱이구나. 그러면 요거 제곱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X제곱 플러스 2PX 플러스 P제곱 이렇게 되겠고 얘 제곱하면 그냥 뭐 루트 없어지고요. X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Y P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X제곱 P제곱 X제곱 P제곱 소거하고 났더니 뭐가 되냐면요 Y제곱 이퀄 4PX라는 포물선의 기본형이 탄생이 된 겁니다. 정의에서부터. 이해하셨죠? 그치? 자,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좌우로 휘두르 갖는 이제 그런 거라는 거야. 됐어? 그러면 이제 이거를 또 이제 우리가 장난질을 쳐야겠지. 수학이라는 거는 그거잖아.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요즘도 그거 보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단어. 물고는 것도 있던 건데. 같은 시대로 공유하고 있구나. 자, 그럼 이게 아까 선생님이 좌표에서 정의한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정의를요 똑같이 해가지고 다른 형태로 접근을 한번 해보자.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정점이 하나 있어요. 그치? 그럼 내가 아까 정직선을 이쪽에다 그렸지? 아무렇게나 그려도 돼. 근데 이번에 정직선을 내가 이렇게 그려볼게. 이번에는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럼 저 정의에 의하자면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한 번 본 거보다 여러 번 보면 여러분들 또 이해가 좀 잘 될 거 아니니? 이렇게 정직선 N과 수직인 굉장히 많은 직선들이 있는데 그 직선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여기까지 거리하고 여기까지 거리가 같게 하는 그 점을 이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치? 저희 한 이쯤 되겠네? 이번에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한 요쯤 되겠다. 여기는 한 요쯤 되겠고요. 얘는 또 이쯤 되고 한 요쯤 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그것들을 또 싹 이었더니 얘가 어떻게 되겠어? 이런 모양의 도형이 생기더라는 거죠. 포물선. 그쵸? 자, 그러면 얘를 지나고 이렇게 되는 걸 얘를 우리가 이번에 Y축이라고 하고 이건 제일 튀어나와 있는 점이잖아. 그리고 여기를 지나는 이 접선을 이걸 X축이라고 하자면 이 정점을 내가 0,P라고 하겠고 이 정직선은 뭐가 되는 거야? Y 이퀄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얘가. 그럼 이번에도 이 중에 대표적인 정점 하나를 잡고 얘를 X, Y라고 한번 해보자면
여기서 초점 F까지 거리하고 그 다음에 준선까지 거리가 같다. 이 논리를 이용해서 정의를 이용해서 식을 세우니까 식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H라고 한번 해볼게요. PH의 길이는 얘도 PF의 길이. 요거가 같다는 거예요. 그럼 PH의 길이는 뭐야? 요거 Y좌표에서 이거 Y좌표까지의 거리의 차죠. 그치? 그러니까 Y 마이너스 플러스 P의 절대값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자 PF까지 거리는 루트 뭐가 되겠어? X 마이너스 0해주고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P 전체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양변 제곱하면 Y제곱 플러스 2PY 플러스 P제곱 얘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PY 플러스 P제곱 이렇게 되고 좌항 우항에 있는 Y제곱 P제곱이 소거되면서 X제곱은 뭐가 된다? 4PY가 되더라 라고 하는 또 뭐야? 포물선 위아래 피부가 생기는 포물선에 기본형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이해갔어? 알겠죠? 안 그래 아직 이제. 하영이는 지금 방학 때 지금 들어와 있는 거야? 야 거기는 이과반 운영을 하고 있어 학교에서? 모르겠는데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걸리면 외고 딱지 떼버리겠다고 아주 엄포 올랐어 있는데. 자, 그럼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용어 정리를 할까요? 뭐 똑같으니까요. 이게 지금 뭐냐면 아까 그 정의에서 정해져 있는 직선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 정직선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를 바로 준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준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기준선이야 기준선. 어떻게 보면. 자, 그 다음에 이거 정점 있죠? 정점 얘를 뭐라 그러냐? 얘를 초점 이렇게 표현합니다. 초점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일 튀어나와 있는 거 있죠?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어? 여기 축 만들기 위해서 찍었던 요 점, 제일 튀어나와 있는 이걸 뭐라 그래? 요거는 이제 꼭지점이라고 표현하죠. 예. 이건 뭐 포물선이라고 표현하고, X축이라고 표현하고, 뭐 그런 거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리고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거는 해야죠. 요거 있죠? 준선의 수직이고 꼭지점과 포커스를 지나는 요 선을 지금 현재 얘는 Y축이고 얘를 축이라고 표현합니다. 축. 뭐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이에요. 포물선 축의 방정식이죠. 축이라고 표현하는. 됐음? 예, 정리 다 되셨으면 이제 27페이지부터는 또 여기를 한번 살펴보죠. 자, 디아메트를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를 했던 학생들이 이런 의아함을 좀 가졌을 거예요. 뭐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오면은 이식이 되게 자연스럽고 당연히 보이잖아요. 지금 니들은. 그치? 내가 이렇게 만들어줬으니까 정의를 가지고. 근데 처음에 이걸 이렇게 접근해요. 보통 거의 대부분 책이 그렇게 돼 있어. 어떤 정점과 정직선이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치 방정식을 우리가 y제곱 이퀄 4px라 한다. 이렇게 아예 딱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해. 그리고 나서 p는 초점에 뭐가 되는 거야? x좌표 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x 이퀄 마이너스 b는 뭐 준선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생각 안 했습니까? 아니 왜 하고 나는 형태 중에 8px라도 해야 되고 아니면 12px라고 해도 되고 왜 4px라고 표현할까? 이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수식을 정의를 위해서 풀다 보니까 정해져 있는 형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결국에는 4배를 제외하고 y만을 제외하고 남은 이 숫자 있잖아. 그게 바로 뭐냐면
초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에서는 초점의 x좌표, x제곱 이퀄에서는 초점의 y좌표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y제곱 이퀄 12x다 그러면 4 빼고 x 빼고 3 남았죠? 그럼 얘가 지금 뭐 x좌표를 담당하는 거니까 3,0 얘가 지금 초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준선은 x 이퀄 마이너스 3 얘가 준선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얘 꼭지점 자체가 지금 뭐니까 원점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되게 쉬워요. 자, 교재 볼게요. 27페이지죠? 포물선은 반정식의 이제 표준형인데 표준형이 이렇게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럼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초점 f값이 p, 0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준선 x 이퀄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습니다. 마이너스 p. 축은 뭐예요? x축이죠, x축. 이거는 y 이퀄 0. 꼭지점 0, 0. 그럼 밑에 건 똑같아요. 초점 f가 0, p. 준선은 y 이퀄 마이너스 p. 눈으로 확인하세요. 네, 확인하면서 따라와야지. 축은 y축, 꼭지점 원점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갔지? 아시겠어요? 그럼 얘가 포물선이 아까 선생님 포물선 영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파라볼라라 그랬지? 파라볼라가 또 뭐야? 파라볼라라고 쓰는 것도 있잖아. 그 접시. 그 위성 신호 받는 접시를 파라볼라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그럼 얘가 그 접시 스카이라이프 쓰는 사람 집에 오늘 집에 가서 베란다에서 한번 보십시오. 보다가 떨어지지 말고요. 신호가요. 저기 지구 바깥에서부터 인공위성 신호를 쫙 때립니다. 지구에. 그리고 신호가 어떻게 오냐면요. 거의 수직 강화하듯이 이렇게 쫙 이렇게 들어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얘가. 그럼 이 위성 접시가 얘를 이제 튕겨내겠죠. 튕겨냅니다. 튕겨내는데 어떻게 튕겨내냐면 초점으로 가는 곳으로 튕겨내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유도 또 옵니다. 얘가. 뭐 초점에 지금 하여튼 좀 뭐가 지금 없다고 생각해봐. 뭐가 있긴 있어. 내가 이제 설명해줄게. 이렇게 와.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면서 얘도 이제 수직으로 확 튀겨나가. 이게 지금 파라볼라의 원리예요. 이게. 그럼 이게 왜 얘가 일로 튕기면 초점을 가는지를 묻는 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런 원리를 했을 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는 사실상 뭐냐면요. 이 거리하고 뭐랑 같아? 이거하고 지금 같은 거야. 여기 잘랐을 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거리하고 이 거리가 같은 거야, 지금. 그리고 나서 여기 초점으로부터 이번에는 어디? 초점으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이번에는 뭐랑 같은 거야? 얘랑 또 이번에는 같은 거야. 이렇게. 그럼 만약에 질문을 하는 게 뭐였냐면요. 이렇게 생긴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내지 이런 걸로 접근할 때 이거 대신 이걸 이용한다거나 이거 대신 이걸 이용한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인공위성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초점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스카이라프 보시면 되겠지만 신호 수신기가 여기에 달려있어요. 신호 수신기가 초점 위치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스카이라이프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기사 와가지고요. 그 행성 위행 접시 있잖아. 그거 가지고 세밀하게 계산합니다. 나옵니까? 그러는 거. 굉장히 수고급적으로 작업을 하고 가요. 여기 지금 저 초점 위치에 뭐가 달렸다? 위성 수신 감지기가 달려있어요. 그런 것들은 실생활에 활용, 외적 문제죠. 수능에서 외적 문제를 해가지고 나올 수 있죠. 나온 지는 오래됐습니다. 이 벡터하고 여기 2차 곡선 이쪽에서 외적 문제가 좀 많이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문제 한번 보자. 27페이지에 1번, 2번 있어요. 난이도가 쉬워. 그래서 3번 문제를 하나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점 3,0 초점에 x좌표가 있으니까 좌우 피도라는 뜻이야. 직선이 마이너스 3으로부터 같은 거. 이게 지금 뭐야? 포물선의 정의죠. 그럼 얘 지금 y 제곱 이퀄 뭐가 되겠어? 12x가 된다라는 거죠. p가 3이니까 y 제곱 이퀄 12x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0,2분의 1이에요. 초점이 지금 y좌표에 있어요. y축이 있어요. 위아래 궤도죠. 이렇게 된 거야. 근데 p가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x제곱 이퀄 4 곱하기 2분의 1, 곧 2y 이렇게 됩니다. x제곱 2y.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3번 한번 볼까요? 그럼 실제 시험 문제는 이제 이 정도까지 나와야죠. 이게 뭐냐면 점 마이너스 2,1 점 A가 있는데 얘와 그 다음에 y제곱 이퀄 마이너스 12x 위의 점 P가 있을 때 APF 삼각형 APF 이거 둘레의 최소값 은 얼마입니까? 물어보는 게 이제 질문이에요. 이게 지금 포물선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네. 선생님이 뭐라 했어? 공간 문제, 도형 문제는 그 도형의 원리, 구조, 정의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림 무조건 그려보라겠죠? 이렇게 이제 좌표평이 있단 말이야. 그 y제곱 이퀄 마이너스 12x라는 거는 좌우 기도고요. 초점 좌표가 마이너스 3,0이 되겠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 여기가 초점이에요. 그리고 0,0을 지나는 거니까 꼭지점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원점. 이렇게 생긴 이제 포물선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초점이니까 단위 직선. 어떻게 되겠어? 준선은 3을 지나는 준선이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마이너스 2,1이라는 점이래. 이쯤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2,1이라는 A라는 점이 여기 있다고 한번 해볼게. F점이에요. 요거 그리고 포물선 위에 있는 점 P 그 세 개를 이어서 둘레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P가 이런 건 안 되겠지. 되게 길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추론하시려면요. 이걸 추론하시려면 대략 이 근방 쪽에 이제 갖다 놓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P가 어디에 있든 간에 P가 여기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은 거야. 이해갔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이제 포물선의 정의고 이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야.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야. 내가 빨간색으로 해줄게. 초점과 정해진 점 A 사이의 거리는 변화가 있어 없어? 이건 변화가 없어요. 이건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삼각형 APF의 둘레의 길이라는 것은 이것을 의미하는 건데 얘는 이거랑 똑같고 이게 이거야. 그럼 이거하고 이거가 최소가 되어야겠죠. 빨간색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P 들렸다 준선까지 가는 거리가 최소가 되는 걸 찾아주시는 겁니다.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갔을 때 얘가 P가 되는 거죠. 그치? 이 점에서 P 들렸다 준선까지 가는 거리가 최소가 되는 거. 자, 다시 한번 여기에서 P 들렸다 준선까지 가는 거리야. 왜? 이거하고 이게 같으니까 요것만 최소가 되면 돼. 빨간색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P 들렸다 준선까지 가는 거리가 최소가 되려면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갔을 때 만나는 포물선을 그렸죠. 여기가 P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죠.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빨간색 더하기 노란색이요. 둘레 길이가. 빨간색은 얼마야? 마이너스 3,0하고 마이너스 2,1하고 점과 점 사이 거리니까 루트 2네요. 루트 2. 풀어서 노란색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2에서 3까지니까 5가 되겠죠. 3은 루트 2 플러스 5가 바로 삼각형 둘레 길이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딱 잡아야죠. 여기 이해 안 가는 사람? 무슨 이해 갔어? 이해 안 갔지? 꾸벅꾸벅 줬는데 이해를 하겠냐? 아유 참 너씨 왜 안 와서 목요일날? 갑자기 또 생각나네. 이제 대화를 이제 안 하는구나. 그래 대화 차단하면서 하자 우리. 됐습니까? 카페 들어가서 동영상 시청하고 와. 목요일 남은 거 다 올려놨으니까 한 번만 맞는다. 근데 아예 나한테 얘기했었어? 모른다고? 안 했지? 미친 거 아니야? 야, 대단한데. 야. 자, 봐봐. 요거 세 점 사이 이 세 점으로 만든 도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 구하라는 건데 얘는 고정된 점이니까 빨간색 길이 정해져 있어. 그럼 이 하얀색 두 개 길이 합이 최소가 되면 돼.
근데 포물선 전위가 뭐야? 이 P에서 F 초점까지 거리하고 P에서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다야. 그럼 결국은 뭐냐면 이거하고 이거 길이의 최소값은 이거하고 이거 길이 최소값과 똑같다라는 거야. 무슨 얘기 알겠어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지금 똑같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파란색과 하얀색 길이 하면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부터 바로 다이트로 갔을 때 요게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이게 거지게 되는 거야. 얘가 파란색 길이고 제가 하얀색 길이가 되는 거야. 이 부분이. 이해갔어? 다 됐어? 이해 갔어? 이해 안 가는 사람 또 있어? 없어? 용어 이해 갔어? 자, 잠깐 쉬었다가 저 뒤에 앉. 네. 자, 아시겠죠? 너무 쉬워요. 보시면 돼요. 자, 다음 볼게요.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 보니까 초점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3이야. 그 다음에 준선이 x 이퀄 4야. 포물선 방정식이 어떻게 되니? 지금 물어봤습니다. 이걸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풀어볼까? 첫 번째요. 그래프를 그려서 풀면 좀 더 정확합니다. 알겠죠?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한번 그려보는데요. 자, 이 포물선의 원리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래프 그리면 다 풀려요. 마이너스 2,3이야. 그치? 여기가 지금 뭐야? 초점이에요, 초점. 포물선이 여기다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초점입니다. 자, 그리고 준선이 뭐냐면 준선이 4야. 4, x 이퀄. 준선이. x 이퀄 4. 여기가 지금 준선이에요, 준선. 이렇게. 그럼 지금 뭐냐면은 얘가 좌우로 휘도가 생긴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위아래 휘도였으면 준선이 밑에 있어야지. 내가 처음에 정의를 이용해서 축 위에 안 놔두고 그랬을 때 이렇게 그랬었잖아. 그러면 초점이 이거 준선이면은 항상 포물선은 누구를 포함하고 있어? 초점을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뭐 생각하면 스카이라이프 인공위성 선생님 위성 접시 생각하라 그랬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얘 꼭지점이 결국에는 마이너스 2하고 4 사이인 1. 여기에 꼭지점이 있는 거야. 이렇게. 여기 꼭지점이 있는 거죠. 그럼 그림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림이 이렇게 생긴 그림이에요. 결국에는. 이렇게 생긴 그림이라는 거죠. 됐지? 그럼 이제 요걸 이제 찾아주셔야 돼. 그러면 얘가 만약에 여기였다면 초점이 얼마였겠어? 마이너스 3이었겠지? 원래가 이동되기 전에. 그러니까 P값이 마이너스 3이야. 그럼 결국에는 얘는 y제곱 이퀄 뭐가 되는 거야? 4 곱하기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12x인 거 맞거든. 그게 이제 평행 이동된 거예요. x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된 겁니다. 그래서 y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이퀄 마이너스 12 곱하기 x 마이너스 1. 얘가 바로 정답이 되는 거지. 어렵지 않죠? 이해하시죠? 응. 금방 구한다는 거야. 그럼 이제 두 번째 풀이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자. 어떤 방법을 풀어야 될지 여러분들이 하나 선택을 하세요. 저 같으면 당연히 1번 방법을 선택합니다. 자, 두 번째 풀이 방법은 뭐냐면요. 준선이 x 이퀄 얼마일 때는 바로 첫 번째 스타일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얘가 초점이 지금 뭐야? 마이너스 2,3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p 플러스 m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n이 뭐가 되는 거야? 3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자, 거기다가 축의 방정식이 x 이퀄 4래요.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p 플러스 m이 축의 방정식이잖아. 얘가 지금 얼마다? 4라는 거죠. 그럼 이거 두 개 이용해서 p값, n값 구하고 n값은 확정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거 두 개 더하시면 뭐예요? 2m이 2, m은 얼마야? 1. m이 1이니까 p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3. 그리고 n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3. y는 요거 4배죠. 마이너스 12x. 이건데 x 대신 x 마이너스 1, y 대신 y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값은 나왔구나. 보기에는 되게 단단해 보이니까 이 쉬워 보이잖아. 그치? 실수할 수도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걸로 연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두 번째 거 지금 한번 풀어보실래요?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보세요. 일단 지금 그래프로 먼저 풀어보시고요.
해서 신법이지. 새록새록 떠올라 아니면 아이고 저거쯤이야. 돌만한테 물어봐야겠다. 앞으로 질문을 왜 두을까? 화영이 여기 예전에 다녔었어? 수학여친? 중학교 때 다녔어요. 아, 중학교 때 다녔었어? 어떤 선생님한테 수업했었어? 중학교 때? 이대건 쌤이랑 어. 정준 쌤? 아, JJ? 아, 멘탈 강하겠네, 그러면. 됐습니까? 나왔죠? 자, 얼마 나왔어요? x-1의 전체제곱은 8 곱하기 y 플러스 1. 다 나왔습니까? 네. 안 나온 사람 없죠? 다 나왔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포물선의 절반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곡선과 직선과의 상관관계만 지금 놔두고 있습니다. 문제 한 몇 개 정도 우리가 풀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0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4번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도형의 성질과 구조적 특징, 정의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지금 뭐 문제를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뭐 이렇게 그래프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X축이 지금 꼭지점이 있고 이런 식의 지금 포물선이 지금 있죠. 그리고 준선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얘가 지금 y+-1이 바로 준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초점이 지금 0,1인데 이 초점을 지나는 이렇게 비탈진 길이 하나 있고 그 직선이 포물선과 만나는 교점을 A하고 B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초점을 지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수선을 내리니까 뭐가 형성됐냐면 사다리꼴이 형성이 됐어요. 그럼 저기를 A하고 B라고 했고 여기를 지금 PQ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문제 조건이 하나 있죠. 결론은 이거 지금 넓이 구하라는 건데 조건에 뭐가 나왔냐면 AB 곱하기 PQ. 얘가 지금 얼마냐? 24라고 나왔어요. 맞죠? 자,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거는 포물선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야 라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버릇처럼 얘기해도 상관이 없어. 그리고 그거로만 살펴보세요. 자, 봤더니 지금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잖아. 그럼 A하고 B의 길이에다가 P하고 Q를 곱했더니 24가 됐다는 거는요. AB 길이하고 뭐냐면요. 얘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야. 의미가.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라는 거야. 이거 더하기 이거니까. 곱하기 높이가 뭐야? PQ. PQ를 뭐라고 보는 거야? 높이로 보는 거죠.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하는 게 바로 넓이가 되는 거죠. 그럼 24에서 반을 까니까 12. 얘가 정답이에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면 된다. 라는 거예요. 자, 네, 한번 쫙 보시고요. 여기 한번 넘어가도록 하자.
37페이지 보겠습니다. 줄게요. 월수금 치다가 다음 주부터 월수금도 수업하네. 죽겠네. 예비고일 2번 맡았어. 이제 코치질이 예비고일 쫙 어떻게 수업해야 돼? 다 까먹었네. 예비고일. 선생님 처음에 너 맡았을 때 안녕 이러면서 수업했니? 아니야? 예비고일. 이 감수성이 맞으면 너 모르겠다. 예비고일이요? 미적분 2로 해요? 봐야죠. 얼마나 똑똑한지. 이 똑똑한 애들은요, 이렇게 똑똑한 데를 키워줘야 돼요. 자, 포물선과 직선이죠. 곡선의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타원도 어떻게 되겠어? 타원 정의 배우고, 그 다음에 평이이동했다가 타원과 직선과의 관계 따지겠죠. 쌍곡선도 쌍곡선 정의로 한번 배우고, 그 다음에 평이이동했다가 쌍곡선과 직선 배우겠지. 거의 똑같은 패턴으로 돼 있어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포물선과 직선인데, 크게 이제 2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 지금 만나는 점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 해야 되냐면 교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교점의 상태를 파악하는 이제 유형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포물선이 이렇게 있을 때 직선이 안 만나냐, 한 점에서 만나냐, 두 점에서 만나냐 이런 걸 이제 따지는 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접선방정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접선방정식은 우리가 원할 때 접선방정식이 세 가지 유형으로 접근했었잖아. 어떻게 세 가지 유형이 접근했었죠? 첫 번째, 뭐를 할 때? 접점할 때. 그렇죠. 접점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기울기. 그렇지. 기울기 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외부점. 외부점 할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접근을 한 거예요. 요거 이제, 요거만 하면 끝이에요. 오늘 포물선 내용은. 자, 그럼 첫 번째로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요. 요거는 뭐 썰을 쫙 풀어놨는데 별거 없어요. 결국 뭐냐면은 포물선이 이렇게 있는데 안 만난다, 접한다,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이 1차 함수하고 이 2차 음함수하고 둘을 우리가 어떻게 연립한 다음에 한 문자에 관한 2차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랬을 때 그놈들의 판별식 D가 0보다 작니, 같니, 크니 이것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거는. 이거 간단하죠. 자, 그래서 바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포물선 위에 점을 할 때 이제 뭘로 넘어가는 거야? 접선방정식 넘어가는 거야. 자, 요게요. 아주 수능 고빈출 문제입니다. 지금 요거. 이 포물선이든 타원이든 쌍곡선이든 간에 접선방정식 물어보는 게 아주 많이 기출이 되죠. 자, 일단은 첫 번째 지금 02번이죠. 접점할 때죠. 접점할 때 첫 번째 포물선 y제곱 이퀄 4px 위의 점, 위의 점이라는 게 이제 접점을 의미하는 거죠. x1, y1. 자, 이거의 접선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얘를 원래는 우리가 미분을 통해서 기울기를 찾고 기울기를 넣고 위의 점을 넣고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럼 이제 그 정도까지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수투를 한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럼 미분을 하게 되면은 얘가 지금 2y, y 다시 이렇게 되겠지? 얘는 지금 4p 이렇게 되겠네. 그럼 결국 y 다시 얘가 지금 뭡니까? 얘가 기울기잖아. 그치? 얘 기울기야. 그럼 넣었더니 뭐가 되겠어? 2y분의 4p 이렇게 되는 거야. 약분했더니 y분의 p야. 곧 이 포물선의 기울기는 결정적으로 이 기울기 값을 좌지우지하는 데는 누구 값이에요? 뭐의 값에 따라서 기울기 값이 바뀝니까?
응? P는 상수야, 초점. P는 고정되어 있는 값이라고 하고. 어? 아, 2P. 네. 여기 2P 초록색이에요. 무슨 값? 미안하다. 무슨 값에 따라서 이 값이 바뀝니까? Y 값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Y 값에 따라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 위의 점일 때에 Y 값을 넣으니까 결국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야? 아, 기울기는 바로 Y1분의 2P. 얘가 지금 기울기가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당연히 접선 방정식은 뭐가 되겠어요? Y-Y1은, 그렇지? 기울기 값이 Y1분의 2P 곱하기 X-X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거를 좌우항의 Y1을 이제 곱해주시면 넘어가죠? Y1, Y-Y1의 제곱은 2P X-X1 이렇게 됐는데 이 점은 여기 위에 점이잖아. 그러니까 Y1의 제곱은 뭐랑 같은 거야? 4PX1이랑 같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Y1 제곱 대신 뭐를 집어넣어? 4PX1을 집어넣으면 Y1, Y는 4PX1 플러스 2PX 마이너스 2P, 여기 그냥 집어넣어요. 4PX1을 여기 안에 집어넣으시니까 2P에 X 플러스 X1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마치 공식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정은 원래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도형을 X제곱을 접점을 할 때 방정식으로 바꿀 때는 어떻게 바꿔주냐면 X1X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이따 여기 똑같이 이제 X 대신 Y 넣고 Y 대신 X 넣고 하면은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X라는 1차는 어떻게 되냐면 1차는요 2분의 1 X 플러스 X1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2분의 1 X 플러스 X1. 자, 그 다음에 Y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Y1, Y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Y는 뭘로 바뀌시냐? 2분의 1 Y 플러스 Y1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접점할 때, 접점 방정식 구할 때 무조건 이런 과정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사실 언제 했었어? 고등학교 1학년 원의 방정식 할 때 다 한 거예요. 색다른 내용은 아니죠. 이거는 안 배웠지만 이건 가르쳐주긴 했지. 쓰면 좀 더 빠르다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접선 방정식을 이제 유도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2번 밑에 있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똑같이? 그럼 2번은 우리가 x제곱은 4py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여기 위에 점은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 점이 x1, y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이제 이거 증명할까? 이건 증명 넘어갈게요. 이거 똑같이 하시면 똑같이 나와. 알겠죠? 자, 그럼 이건 저 방식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정리를 했더니 x제곱은 뭐야? x1, x 자, 4p 곱하기 뭐야? 2분의 1 y 대신 2분의 1에 y 플러스 y1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정리하니까 x1, x는 2p y 플러스 y1 이거 바로 뭐가 된다? 접선한 것이 접점을 할 때 아시겠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이해갔죠? 됐습니까? 빨간 박스에 들어가는데. 빨간 박스에. 빨간 박스 이거에? 요거 왜 이렇게 되냐고요? 요거 왜 이렇게 되는지는요, 미분 가지고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이거 그냥 일단 외우세요. 이거 증명하는 건 교과서에도 없고, 증명하는 것도 문제는 안 나와요. 자, 다음. 됐음. 연주도 됐죠? 이거 덥다. 이번에는 기울기 할 때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기울기 할 때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울게요. 썼죠?
자, 여러분들 38페이지입니다. 기울기 할 때. 자, 여기 재밌죠? 기울기 할 때도. 기울기 할 때인데요. 우리가 보통 기울기를 m을 많이 사용하죠. 그럼 이제 m이라는 값을 알고 있을 때 이제 가는. 그럼 뭘 몰라? 접점을 몰라 지금 이제. 접점을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기울기 알 때도 뭐를 먼저 시작하면은 접점을 여러분들이 세팅을 시켜놓고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야. 또 보통 모르는 거를 세팅을 하잖아. 그 변수는 보통 xy라고 하고 상수값은 뭐야? 뭐 x1, y1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렇지? 이게 이제 접점이라고 세팅을 하고 이제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이 세 번째 거에 외부점 할 때도 마찬가지죠. 저거는 이제 세팅해놓고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기는 가는데 우리가 일반화된 포물선을 가지고 기울기를 P라는 것으로 설정을 했다. M이라는 걸로. 그러면 기울기를 알 때 이게 결론이 되는 게 뭐가 되겠어? 일반화된 거 가지고 결론을 내리면 이게 공식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럼 공식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y제곱 이퀄 4px 이렇게 돼 있는데 얘 기울기를 m이라 하고 접점을 뭐라고 할까? 접점을 x1, y1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세팅한 거죠. 제가 임의대로 만든 거예요. 마지막에서는 저걸 어떻게 이제 다 드러내 주셔야 돼. 그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가 지금 아까처럼 우리가 미분을 하고 나니까 2y, y 프라임 이퀄 그 다음에 4p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y 프라임은 곧 뭐가 되냐면 y분의 2p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지금 기울기가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자, 거기에 이제 접점을 이제 집어넣는 거죠. 접점을 집어넣으면 결국 y1분의 2p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 m. 얘가 지금 기울기 n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접선의 방정식은 뭐냐면은 y-y1은 기울기가 어떻게 되겠어? 기울기가 m이잖아. m 곱하기 x-x1인데 뭘 드러내줘야 된다 그랬어? 이거 내가 만든 거니까 x1 값하고 y1 값을 바꿔야겠지. 원래 있는 정보로 뭐야? 주어진 건 m하고 p하고 이 정도입니다. 그럼 x1하고 y1을 m하고 p의 값으로 다 바꿔주셔야 돼. 탈바꿈 시켜줘야 돼. 일단 첫 번째 y1은 바꿀 수 있다. y1은 어떻게 바꿔요? 얘 m분의 2p네. y1은 맞지? 그러면 y1이 m분의 2p야? 그럼 y1을 여기다 집어넣어. 근데 y1 대신 뭘 집어넣어? m분의 2p를 집어넣으면 결국 뭐가 되겠어? m제곱분의 4p제곱 이렇게 되겠고 얘가 4px1 이렇게 되겠네. 맞죠? 맞지? 그러면 이제 p 하나, 4 하나 약분하니까 결국 x1은 뭐가 되는 거야? m제곱분의 p.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x1 값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각각 y1 대신 요놈, x1 대신 요놈을 대입하고 이제 식을 정리를 하니 결국 y-m분의 p 얘는 m 곱하기 x-m 제곱분의 p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놈은 mx 되겠고요. 마이너스 m분의 p 이렇게 돼서 나오죠. 그 다음에 요거 넘어가니까 뭐가 되겠어요? 플러스 m제곱분의 m 어디 뭐 이 빠져 여기? 왼쪽 파란 여기? 그게 2가 있잖아요. 잘못 깨졌어? 그러니까 저기 위에도 2가 들어가야 돼요. 어디? 저 오른쪽. 그래요. 그래. 어쩐지. 자, 이렇게 해서 나왔죠? 그 다음에 요거 곱하니까 m-m분의 p 되죠? 이거 넘어가니까 m분의 2p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y는 뭐야? mx 플러스 n분의 p라는 접선의 기울기를 할 때 접선 방정식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접점을 몰라도 풀 수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접점을 이미 세팅해서 기울기와 초점값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그런 이제 공식을 만들어낸 거죠. 공식 몰라도 시험 때 공식이 안 떠올랐어.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볼게요. 여기까지는 이제 보통 이제 공식들이 많이 나와있어요. 뭐 참고서나 이런 데 교과서에도 여기까지 이제 진행이 되어 있고. 근데 다음 내용이 보통 많이 없는데, 다음 내용도 뭐 단촐합니다. 뭐냐면 이거라는 거면, x제곱 이퀄 4py 있죠? 그럼 얘의 기울기를 m이라고 했을 때,
얘 접선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 이것도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치? 그러면 뭐부터 하라고요? 접선 테스팅부터 하셔야죠. 그럼 접선을 내가 뭐라고 표현할까? x1, y1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기 왼쪽 거 미분하니까 2x 되겠죠. 오른쪽 거 뭐가 되겠습니까? 4p y' 이렇게 되겠네. 맞죠? 자, 그럼 요거 이제 넘겨주시면 y'은 2p분의 x야. 그럼 접점 x가 틀리니까 요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지금 m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얘가 m 값이구나. 그럼 이제 접선 방정식이라는 것은 y-y1은 기울기 m 곱하기 x-x1 x1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내가 만든 x1과 y1을 문제에서 주어진 p 값과 m 값으로 다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여기서 x1은 2p를 넘기니까 2pm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식에다가 이제 다시 x1 값 대신 2pm을 집어넣으니까 4p 제곱 m은 결국 4p y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4, 4 약분했죠? 그럼 y는 뭐가 되겠어요? y1은 지금 mp예요. p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끝났어요. 이제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죠. 요 놈과 요 놈을 어디다가 각각 여기 이렇게 집어넣으십니다. 그래서 y-pm 얘는 m 바로 x-2pm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곱이네? 아, 제곱.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전개하니까 y는 mx 잘 봐. 마이너스 2pm 제곱이죠. 요거 넘어오면 플러스 2pm 제곱이 결국 마이너스 pm 제곱 이렇게 된다. 아, 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거 x제곱 있고 4px 위아래 비도가 생기는 접선 방정식 포물선에서 기울기 값을 할 때 공식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둘 다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는 보통 외우고 요거는 안 외우지. 역시 이거 안 외웠었지? 배웠어요. 아유, 훌륭한 학생이에요. 민수 이거 외웠었어? 안 외웠었죠? 그렇다고 네가 훌륭하지 않은 건 아니다. 자,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질문 있는 사람. 없음? 됐음? 됐어? 이해했어? 지금 수투를 지금 선행원에서도 지금 아련한 사람들은 지금 공식 유도할 때 좀 힘들었겠다. 수투 안 한 지 꽤 됐지? 이거 이해했어? 훌륭해. 이해했어? 여기 왜 4p제곱 m제곱이 왜 4p가 있나요? 네? 어디요? 여기요? 네. x1 대신 2배의 pm을 여기다 대입한 거야. 그럼 2pm 제곱이니까 2pm이네. 어우. 4p 제곱 n 제곱. 그래 넣고 그랬더니 pm 제곱. 됐죠? 자, 다음 이제 4번입니다. 밖계정을 할 때. 다 되면 지우고 여기 되게 재밌는 걸 하나 할 거예요. 제가 오늘 숙제도 내드릴 겁니다. 네, 수학을 즐기게 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1월달 되시면 선생님과 아까 이제 완전한 이제 고3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때 이제 교과서를 여러분들 6종 교과를 사용할 거예요. 근데 고3 1월부터 이제 수능 보기 전까지 6가지 종류의 이제 교재를 사용하는데 좀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비리 교재는 뭐냐면 이제 분당 제가 말장난 원래 좋아하잖아요. 분당 비리야. 이거는 이제 고3 때 여러분들 내신 대비할 때 그냥 기출문제 모아서 그냥 줍니다. 그냥 이거는 내신 대비 해주진 않아요. 3학년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풉니다. 한 2주 정도 전에 드려요. 이 비디 교재 가지고 우리가 또 이제 공부를 좀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TD 교재가 있는데 이게 타입 디자인 교재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개념하고 이제 유형 문제에 있는 것들도 기본적으로 기출문제에 나왔던 개념들과 이런 것들을 좀 유형화시키고 특성화시키고 다 녹여낸 겁니다.
근데 그거를 좀 더 이제 심하게 좀 녹여냈고, 그리고 수원, 수투, 전통, 기백을 각각 이제 10개년 동안 유형되었던, 출제되었던 유형들을 세분화시켜가지고 쫙 정리를 한번 했어요. 저 연구소에서. 그래서 진행을 했더니,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 문제라고 한번 해보자. 뭐, 기울기 문제라고 해보자. 풍물선의 기울기 문제인데, 여튼까지 한 10년간 기출됐던 걸 보니까, 뭐 2점이 40문제 나왔어요. 2점짜리가. 3점짜리 한 번 나오고 4점짜리가 뭐 안 나왔대. 이건 뭐 굳이 우리가 다시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까고, 좀 어떤 건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만든 교재인데, 요거는요, 플러스 해서 여러분들이 뭐가 같이 이제 따라가냐면, 개인별 유형 맵이 있어요. 개인별 유형 맵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욱이다. 그럼 현욱이가 이제 유형 교재 가지고 1월부터 쭉 가겠죠. 그럼 숙제를 했는데, 우리 숙제 시스템 아까 알려줬죠? 네, 틀린 게 이렇게 있더라. 그러면 이제 이 유형 맵이 엑셀로 되어 있는데, 수험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다 완성해야 될 유형이 다 되게 징그럽게 돼 있어. 거기에 이제 뭐 좀 자주 틀린다, 많이 틀렸다.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박스에, 엑셀 박스에 색깔이 들어갑니다. 색깔이 들어가고, 매달 말에 유형 테스트를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색깔이 한 4개 이렇게 있었다. 3개 있었다. 그럼 유형 해제 테스트는 이 유형별로 5문제씩을 봐요. 야, 그럼 이게 한 달에 공부를 하면서 이게 지금 색깔 쳐진 유형이 한 100개 된다. 그러면 몇 문제를 풀어야 돼요? 500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것도 이 5개 중에서 만점을 받아야 이 색깔을 해제시켜주고 500문제 다 맞아야 돼요. 대박 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진행을 하는 이제 교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CD는 이제 커넥션 디자인 교재인데 이제 연계 교재가 아니고 연계 분석 교재예요. 뭐 요거는 이제 작년에 우리 고3 학생들이 좀 덕을 좀 많이 봤죠, 이거는. 저는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 학원에 수업 안 합니다. 요건 니네 학교에서 다 해, 그거. 그럼 난 숙제만 내주면 돼. 뭐 굳이 여기 학원에서 또 그걸 수업하니? 그래서 수능 특강 끝날 때 수능 특강을 우리가 너덜너덜할 때까지 연구를 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분석을 해보니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되겠다. 그래서 2016학년도 수학능력 시험에 이런 식으로 연계되지 않을까. 그래서 각 유형별로 연계 예상 문제들을 다시 한번 변형 문제들을 우리가 예상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이제 교재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OD 교재라고 이제 이과생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거죠. 이제 아우터 도메인 교재인데, 여러분들이 교과 외적 영역들을 이제 좀 다루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자주 집어넣잖아.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육면체를 바라보는데, 이거 뭐니? 육면체요. 좀 더 감수성 깊은 애는. 이거 뭐니? 성형갑이요. 이렇게 대답하겠죠. 근데 완전 그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지금 보이진 않지만 이 안에 지금 뭐가 들어있는지를 지금 찾아내는 그 투시력이 좀 필요해요. 그걸 이제 우리는 문투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직관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제가 직관력 강의의 대명사 아닙니까? 부끄럽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직관력을 키워주는 이제 그 심화 이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집중적으로, 지각적으로 또 수업을 한번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못 빠졌니? PD 교재라고 이제 프로프 디자인 교재인데, 요거는 증명 문제를 다 모아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증명 제가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 증명을 왜 중요시 여기냐면요. 증명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것들도 지금 되게 다 이제, 이건 유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공식만 알려주면 이 공식이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증명이 되는 거야. 자, 증명을 하는 데에서 이 아이디어가 사실 공부의 끝과 끝입니다. 처음이자 끝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디어가 좀 독특한 놈들은 실제로 문제풀이의 힌트 및 원리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SD 교재는 저 아까 설명드렸죠. 이제 오답 시스템 교재인데 그거는 이제 지금부터 쭉 이제 갈 거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잘 활용하시려면 1월 전에 좀 잘 끝나 있어요. 어느 정도, 그렇지?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오자면 이번 여름을 뜨겁게 보내셔야 됩니다. 정규교재 한 권 딱 하고 나가지고 에이 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예, 하나씩 사세요. 뭐 일품이나 이런 거. 자, 마지막 세 번째죠.
세 번째입니다. 박기정을 할 때죠. 그래서 자, 박기정을 할 텐데요. 지금 예제로 지금 나와 있어요. 예제로 나와 있는 거를 이제 일단 문제를 적어보고, 이거 어떤 흐름으로 되는지 정리를 한번 해볼게. 일반화시켜서. y제곱은 4x. 여기 접하고, 얘가 지금 외부점인데, 마이너스 2,1. 여기 지금 외부점이에요. 여기에 접하고라는 거는 접선을 구하라는 뜻이고, 여기를 지난다라는 건 요점 지난다라는 거야. 자, 그때 그 접선의 방정식을 좀 구해줘라라는 거죠. 그 이것도 아까 선생님이 기울기 그 공식 유도할 때 썼던 것처럼 풀어주시는데 뭐부터 세팅하십니까? 그렇죠. 접점부터 세팅하셔야 돼요.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접점을 x1, y1 이렇게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얘가 뭐가 되냐면 접점을 할 때 접선 방정식처럼 우리가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되겠어요? y1, y는 그렇지? 4 곱하기 x는 뭐로 바뀐다고? 2분의 1 가로에 x 플러스 x1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 약분되죠? 약분되고 나니까 y1, y는 2 곱하기 x 플러스 x1 이렇게 됐어요. 그럼 외부점은 뭐냐면 이 접선이 지금 외부점 여기 지나는 거거든요. 그거 뭐냐면 대입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1 자체를. 그럼 어디다 대입해야겠어요? x1, y1에 넣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 그건 지금 숫자야. 그치? 당연히 xy에 넣어야죠. 그럼 y에다가 1을 넣으니까 결국 y1은 x에다가는 마이너스 2 넣으니까 자, 정리해서 나오자. 자, 2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2x1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이제 요거가 뭐냐면요. 이 외부점을 지나는 점을 여기다 넣으시면 이건 안 돼. 그치?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은 아니잖아. 그러면 접점은 여기 위에 있는 거야. 아, 이게 왠지 좀 껄끄러웠어. 요거 하나 가지고는 해결을 못 하잖아.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이 하나 더 필요했어. 그게 바로 외부점이 저 위에 있다는 게 식이 하나가 더가 되겠네. 그 식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y1의 제곱은 4x1 부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개 이제 연립해가지고 이제 풀어주시면 돼요. 그치? 자, 그럼 이제 연립 한번 해볼까요? 얘가 지금 2x1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넘기니까 2분의 1 y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y1은 마이너스 4 플러스 2분의 1 y1의 제곱 양변 2 곱한 다음에 넘겨주시니까 y1의 제곱 마이너스 2 y1 마이너스 4 이퀄 0이죠? 그 y1 값이 몇 개 나오니까? 두 개 나와요. 자, 어떻게 나와요? y1 값이 하나는 4 나오고요, 하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죠. 그 y1이 4일 때 x1 값은 어디 있니? y1이 4일 때 16. 아, x1은 어떻게 되겠어요? 4 이렇게 되겠죠? y1이 마이너스 2일 때 x1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1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접점이 지금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접점이. 그러니까 접점이 두 개니까 당연히 접선도 몇 개? 두 개가 나오겠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뭐가 되겠어요? 접선의 방정식이 넣어주면 끝입니다. 뭐가 접선의 방정식이요? 지금 얘가 지금 접선의 방정식이야. 그럼 저기 x1, y1에다 이제 넣어주면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1, 마이너스 2를 먼저 넣을까? 응? 8이야? 어디가 8이야? 아휴, 저기 뭐야, 사였어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초등학교로 좋은 데를 안 나왔어요. 4,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아니지, 여기가 마이너스 2. 이거 맞았어? 오, 대박이야. 어떻게 맞았어? 참, 이거 힘통력이 있다라는 거죠, 이걸. 마이너스 2는 얼마야? 이렇게 되겠네. 이제 넣고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식이 뭐야? 요거부터 넣을까? 4,4. 그러면 4y는 2 곱하기 x 플러스 4. 자, 약분했죠? y는 2분의 1에 x 플러스 4. 네, 첫 번째 접선 방정식이죠. 두 번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1, 마이너스 2를 넣어주셔야겠죠. 그럼 1, 마이너스 2를 저기다 넣어주시니까 마이너스 2y는 2 곱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아, 접선 방정식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구나 라는 거. 여기까지는 뭐 여러분은 원의 방정식 할 때도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으니까 이 뭐 과정은 그렇게 뭐 색다른 과정은 아니겠지. 그치? 알겠죠? 재밌는 걸 이제 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됐어요? 제가 뭘 하나 지금 이제 밑에 공간 좀 있죠? 아이고 이런 공간이 모자랐구나. 아이고 제 수업은 필기를 조금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수업입니다. 아이고 지은이 참 공간이 이렇게 없어요. 알았어 필기해라. 포스트잇이라는 사람 여기 얘기하시고요. 이걸 우리만 공용 쓰는 거니까 아무나 가져 써도 제 거예요. 필요한 사람 지금. 네. 두 장 쓸까? 또. 봐. 우리 영치처럼 공부해야지. 필기를 안 해. 자리가 많았잖아. 됐음? 그냥 반장 뒤에 가지고 다니다가 애들 좀 나눠주고. 자, 지울게요. 이번에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포물선과 중선과 접선의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얘네들의 상관관계를 살필 거예요. 이거 완전히 심한 내용이에요. 잘 정리를 해주세요. 이게 정리가 되고 이해가 가시면, 빠르게 문제를 정리를 할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이해가 안 되면 외우기라도 하세요. 자, 문제 볼게요. 일반화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이퀄 4py. 자, 이거 위의 서로 다른 두 점. A하고 B가 있다. 자, 그치? 자, 그 여기에서, A와 B에서 그은 접선이 서로 핵심 단어가 나와죠. 이제 수직이라면 수직으로 만날 때 직선 AB. 직선 AB라는 건 처음 표현 나왔어요. 그쵸? 직선 AB. 아까 그 접점 두 개를 이은 직선이 되는 거야. 직선 AB는 항상 A, B를 지난다. 이때 A하고 B는 각각 어떻게 되니? 라는 걸 좀 찾아주는 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성질이 있다부터 정리를 할게. 어차피 네 지금 정리하고 있으니까 정리부터 해줄게.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요. 두 번째 내용, 세 번째 내용. 이 세 개를 한꺼번에 싼 걸 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준선 위의 한 점에서 근 접선 두 개. 무슨 얘기냐면 준선 위에 아무 점이나 상관없어. 거기에서 포물선 쪽으로 접선 두 개를 넣었어요. 그러면요, 그 접선 두 개가 서로 어떻게 되냐면 서로 수직이에요. 이거를 이제 두 글자를 쓰면 직교한다 해서 수직하면서 만난다. 이렇게 이런 결론이 나와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당연히 이건 뭐 해야 되겠어? 그 직교하는 접선 두 개가 직교하는 것들은 그 교점이 전부 다 어디에 있냐? 준선 위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는 뭐냐면 직교하는 접선의 교점 그게 어디에 있냐? 바로 준선 위에 있다는 거예요. 준선 위에. 그럼 세 번째가 뭐가 되냐면요. 두 접점을 이은 직선은 초점을 지나요.
이해했습니까? 당연히 이 두 접점 뭐가 되겠습니까? 직교하는 접선, 직교하는 접선. 직교하는 접선의 두 접점을 지나는 직선은 초점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하자.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이거 풀 건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지금 정리가 돼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이 문제를 봤어요. 아까 볼 때는 아저씨 뭐야 이거 더럽게 어렵잖아. 근데 봐봐. 여기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근 접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날 때 직교하는 접선의 그 AB는 항상 직선 AB는 항상 어디를 지나니 지금 물어봤어요. 어디를 지난다고요? 초점을 지나 초점을. 그치? 그럼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초점이 P, 0, 지금 P잖아. 그럼 얘가 지금 결론이 뭐냐면 0, P에 0, P. 그럼 답 A가 뭐야? 0이 되고 B가 뭐가 되면 P 이렇게 지금 되는 거지. 얘가.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를 좀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걸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하고 계시면 굉장히 좀 수월합니다. 자, 볼게요. 됐지? 점을 먼저 우리가 세팅 한번 해볼까요? A라는 점이 있고요. B라는 점이 있는데 A라는 점은요. 알파 콤마 4P분의 알파 제곱 이렇게 되겠죠. Y 값은. 그렇죠? Y는 4P분의 X제곱이니까. 그럼 B라는 점의 X좌표를 내가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4P분의 베타 제곱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치? 자, 그럼 이거의 증명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수직이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핵심 키워드야. 그럼 이 수직이라는 거는 우리가 두 직선의 수직이다라는 걸 어떻게 접근합니까?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걸로 접근해야겠죠. 일단 접선을 우리가 구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접선을 이제 구해보자. 첫 번째, 접선 구하기. 그럼 접선 두 개가 나오겠지? 근데 지금 A나 B나 지금 문자만 지금 다를 뿐이지 접선 나오는 형태는 구조적 틀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만 구하고 알파 대신 베타 집어넣으시면 돼. 자, 그럼 이제 얘를 이제 우리가 접점이라고 했으니까 저거 어떻게 되겠어요? x1이 지금 y 알파죠. 알파 x는 4p 곱하기 2분의 1에 y 플러스 y1이 지금 얼마요? 4p분의 알파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요거 정리하니까 알파 x는 2py 플러스 2p하고 2 곱하기 2분의 알파 제곱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2py는 알파 x 마이너스 2분의 알파 제곱 이렇게 되고요. y 값이 어떻게 됩니까? y 값이 2p분의 알파 x 마이너스 4p분의 알파 제곱. 이게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접선 방정식이 되는 거야. 잘 따라왔어? 그럼 당연히 다른 하나는 뭐가 되겠습니까? y는 2p분의 베타 x 마이너스 4p분의 베타 제곱. 이거 지금 다른 접선이 되는 거죠. 지금 이거 문제 푸는 게 있어가지고 핵심 키워드는 뭐라고요? 서로 수직이다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기울기 두 개가 나왔으니까 얘네들 곱이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첫 번째 결론은 그래서 2p분의 알파 곱하기 2p분의 베타, 얘가 바로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알파 베타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p 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맞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으로 보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접선이 서로 수직이라는 걸 가지고 만들어낸 건 그냥 하나예요. 연연하지 마세요. 뭐냐면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가지고 알파하고 B의 상관관계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거 사용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 메인은 뭐냐면 접선이 아니라 그 두 점을 이은 직선의 방정식이 항상 어디에 정점을 지나냐, 저걸 지금 구해주는 게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저기 있잖아. 점이 있는데 하나는 알파로 되어 있고 하나는 베타로 되어 있죠. 저걸 뭐로 표현해야 돼? 다 알파로 바꿔야 돼. 아니면 다 베타로 바꾸든가. 그렇게 해서 점과 점 사이의 증가율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찾고 한 점을 아니까 알파만 들어가 있는 접선 방정, 그 AB 직선 방정식을 또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그걸 이제 구해주면
A하고 B 두 개의 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는 겁니다. A라는 점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알파 콤마 4P분의 알파 제곱 이거 맞고요. B라는 점이 이제 뭐가 되냐면, 자, 여기서 우리가 베타는 뭐랑 같다? 마이너스 알파분의 4P 제곱이랑 같다. 요거, 그치? 요거 이제 베타 자리에 넣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알파분의 4P 제곱. 그치? 베타 대신. 그 다음에 4P분의 베타 제곱이잖아. 그러면 4P분의 1 하시고요. 베타 이걸 제곱을 해줘야 돼. 그럼 제곱을 하니까 어떻게 돼 있어? 알파 제곱분의 16P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럼 얘가 이제 요렇게 약분되니까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아, 알파 제곱분의 4P 세제곱. 얘가 바로 B의 Y좌표 값이 된다는 거죠. 잘 따라왔어요? 자, 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선 AB를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거야. 직선 AB에 한 큐에 쫙 정리를 하자. 그러면 결국 얘는 y-y1 저 위에 거 A점의 Y좌표 값으로 합시다.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죠. 그럼 알파 마이너스 플러스 알파분의 4P 제곱 분의 4P분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니 이거? 아니죠? 4P분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분의 4P 세제곱 바로 X 마이너스 X1 이렇게 정리하면 얘가 직선 AB예요. 그 이제 기울기가 되게 복잡하게 돼 있죠. 이거 이제 정리 한번 해서 밑에다가 써보도록 하자. 빼서 정리할게요. 여기에는 분모에 있는 거는 알파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4P 제곱이죠. 그냥 분 자리에 있는 거는요 4P 알파 제곱이 바로 최소 공배수가 되겠네. 그럼 얘는 알파 제곱 곱해야 되니까 뭐가 되겠어요? 알파 4제곱이죠. 마이너스 얘는 이거 곱해야 되니까 16P 4제곱이죠. 아 뭐야? 무슨 얘기냐면 요거 하나 약분하니까 결국 분모는 어떻게 되겠어요? sorry. 요거하고 요거 약분하고 뭐 만난 말이에요? 알파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P 제곱 이거 나누겠다. 그럼 결국 얘는 4P 알파 남았고요. 얘는 다 없어졌죠? 여기 다 약분됐네요, 여기. 그럼 결국 뭐야? 4P 알파분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4P 제곱. 이게 지금 기울기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여기다 이제 집어넣을게요. 그럼 Y는 4P 알파분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4P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X 마이너스 알파 하시고 마이너스 플러스 4P분의 알파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저기에서 나오겠습니다. 그럼 Y는 결국에는 4P 알파분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4P 제곱 곱하기 X. 자, 요거 이제 알파랑 곱해 나오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4P분의 뭐가 되겠어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4P 제곱 이렇게 되죠. 바깥에 요거 있었어. 그거 올리시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있어. 없어지네?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뭐야 이거? Y는 결국 뭐야? 어떤 기울기 X 마이너스 없어졌죠?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4P 약분하니까 플러스 P 항상 어느 점을 지나요? 0,P를 항상 지나는구나. 얘가 바로 A,B가 되잖아. 이해갔어요? 다시 되돌아보자.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직교하는 두 접선의 접점을 지나는 직선 있죠. 요거. 직교하는 접선의 접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항상 어디를 지난다? 초점을 지난다는 걸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증명을 한 거예요, 지금 얘를. 이해했어요? 그럼 이제 저런 문제가 이제 다음과 같이 응용해서 나온다 쳐볼게요. X제곱으로 12Y. 여기 지금 접선이 직교한대. 근데 그 접점을 A하고 B라고 했을 때 직선 AB가 항상 어디를 지나니? 그럼 얼마가 된다는 거? 0,3. 여기를 항상 지난다는 거. 이해하시죠? 자, 이거 잘 정리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여러 번 따라서 보면 또 좋죠. 좋은데, 저것만 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저것만 외우도 좋은데, 여러 번 한번 따라 써보세요. 좀 귀찮고 그러더라도, 자기가 한번 슥 흔적을 남겨보면은 이 과정이 마치 드라마 본 것처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서 남기가 잘 되죠. 그래서 3번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숙제가 뭐냐면 준선 위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 두 개가 직교하는 이유. 준선 위에서 그은 접선이. 외부점이 준선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준선이 지금 뭐예요, 여기서?
y 이퀄 마이너스 b죠. 그럼 준선 위에 있는 점은 뭐예요? x 값은 변수, x, y 값이 마이너스 b. 그 점이, 이 외부 점이 그게 되는 거야. 변하는 거. 거기서 이제 여기에, 그 접선 두 개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이유. 뭐 요걸 찾으면은 요거는 당연하게 되는 거죠. 직교하면 걔는 준선을 지난다는 거야. 그래서 1번을 여러분들이 오늘, 증명을 해서, 내일 한번 봐보세요. 알겠지? 즐겨야지, 수학.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잠시만요. 오늘 숙제가 그래서 코너선을 지금 다 끝낸 겁니다. 드릴게요. 29페이지부터 그치? 29페이지부터 지금 배운데 거의 끝에 163번까지인가? 자, 포물선 갖고 오시는 숙제고요. 답지 오늘 좀 프린트로 받은 사람, 답지 없는 사람들은 이따가 지금 출력해놨을 거예요.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잠깐만, 이윤솔. 친구가 이름이 김민희? 김민희. 그 다음에 현영이가 성씨가 김씨인가? 김현영. 그 다음에 친구가 이름이 경민, 안경민. 안경민.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김재우. 박명호. 그 다음에 홍민성, 김영채. 하영이가 성이 뭐지? 김화영. 김화영. 소은이. 성이 뭐였더라? 유소은. 아니, 정수경. 그 다음에 예원이, 강예원. 그 다음에 홍은비. 그다음에 박현우. 그다음에 친구 이름이 최유림. 최유림. 그다음에 아이씨 우리 잠깐 기다려봐. 정기원. 이지원. 그다음에 임지원. 네, 고생했습니다.